제가 강의하는 게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절대 정답은 아니고요. 정답은 아니고 이견이 있을 수는 있어요. 당연히 이견에 대해서 저랑 다른 의견에 대해서 언제든지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출신고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객관적이에요. 그냥 옳고 그름이 있는데 오늘 같은 이제 기업형 셀링 설계는 약간 주관적인 부분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베이 셀러한테 진짜 기업형 셀링 설계가 맞을까 안 맞을까 그것도 솔직히 의문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고민을 하셔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그 매출이 오르시면은 이제 그 여러 가지 고비가 있어요. 한번 4만 불, 3에서 4만 불 때 1차 고비가 한번 옵니다. 고비라기보다는 뭐랄까 고민? 1차 고민. 이제 4만 불. 당연히 연간이 아니라요. 월간이 월간. 월. 그 다음에 월 15만 불. 일 때 고민이 한번 또 오고요. 이제 2차 고민. 2차 고민 오고. 그 다음에 월 1만 불. 1만 불. 이제 고민? 문제, 이거 문제. 이제 월 1만 불일 때, 월 3, 4만 불일 때, 월 15만 불일 때. 일단 만 불 미만일 때는 이거 좀 문제예요. 고민도 아니고 문제예요. 하란 대로 안 하는 거예요. 하란 대로 안 하는 거예요. 교육했던 대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끝까지 안 하는 거예요.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이게 이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창업 교육을 하는 창업 대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첫날 했던 얘기 중에 사자성어, 한자로 사자 말씀했던 거 하나 있죠. 뭐죠?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있었어요. 첫날. 취사 선택하지 말라고 했었었죠. 취사 선택. 찌개를 끓이려면은, 매운탕을 끓이려면, 뭐도 좀 들어가고, 소금도 좀 들어가고, 설탕도 좀 들어가고, 이렇게 다시다도 좀 들어가고, 물도 적당히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빠져버리면 매운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절대로. 절대로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취사 선택을 절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설탕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선이 중요한 게 물이 하나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다 적당하게 적절한 그 조합급을 만들었을 때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 극대화 됐을 때 그것을 굉장히 소홀히 하세요. 굉장히 소홀히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세요.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 절대 그거 아니에요. 정말 각각의 어떤 자원들이 적당하게 최적의 그 비율대로 맞춰졌을 때가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 작품이 비즈니스고 사업이에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흔히 말하는 뚫린 입이라고 막 떠드는 게 아니라 각각의 그 조합값이 다 준비가 되어야지만 폭죽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취사 선택을 하세요. 취사 선택. 이건 조금 힘들어. 안 해. 이건 나랑 맞으니까 좀 많이 할 거야. 이렇게 선택을 하세요. 근데 선택을 하면요. 일단 매운탕이 절대로 안 됩니다. 매운탕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매운탕 끓이는데 일단 물을 빼보세요. 매운탕이 그게 되나요? 절대 될 리가 없죠.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요. 전체 중에서 일부만 만족하면 그 일부가 그만큼 결과값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저희 이제 한 77순들 정도 되신 저희 고모님 편을 빌리자면은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대요.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정말로 환장하겠어요. 그래서 또 욕은 누가 되냐면 저한테예요. 저한테. 그래서 진짜 미치고 댄스하겠어요. 정말로. 이게 절대 취사 선택을 하면 안 돼요. 취사 선택을 하면요. 결과가 안 나옵니다. 단기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요. 사업에는 3가지가 원칙이라고 했었죠. 항상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죠. 사업에는 3가지가 충족이 돼야 된다. 뭐죠? 뭐죠? 첫 번째, 이윤. 또 하나는 매출. 이윤이 굉장히 극대화되는데 매출이 500만 원, 1000만 원밖에 안 된다. 이거 안 돼요. 솔직히 우리나라는요. 매출 규모에 따라서 지원 책임이 어떤 시스템이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다 돼요. 솔직히. 아무리 생산성 좋은 어떤 전자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쳐요. 직원 한 명인 데서 아무리 생산성도 높이겠다고 이걸 적용할 수는 없는 거라. 어느 정도 그 사이즈에 맞게 적당히 규모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크면 클수록 좋아요. 수익도 커지면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죠? 비전.
내가 10년 뒤에도 이 비즈니스 할 수 있을 것인가? 공무원이 인기 있는 이유가 뭡니까?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30년 뒤에도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가져야 되는데 부분 만족했으니까 단기적 성과 나온다? 나오겠죠. 근데 장기적으로 나올 수 있냐? 아니에요. 절대 못 나와요. 제가 욕심이 클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저한테 제대로 교육 받았다는 분들은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정말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단기적으로 성과 나오냐 안 나오냐 관심도 없어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오래 가는 게 중요하죠. 대표가요, 이제 대표 기업 평가를 할 때 대표가 그쪽 비즈니스 업력이 10년이 넘어오면 가산점이 붙어요. 왜 그러냐면 10년 동안 안 망하고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일단은 실력은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보통 1만 불 미만, 보통 뭐냐면 지시한 대로 안 해서 그래요. 이런 이론이 있어요. 경제학적인 이거 이론이랑 현실이랑 틀리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론이 맞아요. 불완전성의 정리라는 게 있어요. 불완전성의 정리. 정리라는 게 이게 뭐냐면요. 가상의 세상, 가상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건은 딱 10가지밖에 없어요. 10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가장 행복한 100점만 100% 만족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10. F10이면은 10가지 조건, 10가지 조건밖에 없고 10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키면 그냥 100% 만족하는 거예요. 100% 행복. 그런데요. 10가지 조건 중에서 F1이 있고 F9가 있어요. 어느 게 더 만족할까요? 어느 게 더 행복할까요? 하나는 그 10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만 만족시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슈퍼에서 오늘 매운탕 끓여서 10가지 재료를 했더니 매운탕이 나오는 거야. 100% 행복하겠죠? 그럼 매운탕 재료가 9개 있을 때가 행복할까요? 매운탕 재료가 하나 있을 때가 행복할까요? 어느 게 행복하죠? 어느 게 행복할까요? 어떤 걸까요, 사장님? 어떤 게 행복할까요? 하나! 손 들어보세요. 하나. 다시 내주시고. 9개. 손 안 드신 분들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뭐예요, 사장님? 10개 전부 다. 그러니까 10개는 100% 만족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9개일 때나 1개일 때는 어쩔 때가 더 만족도가 더 클까요? 지금 이분들 말씀하시고 두 분 얘기 안 하셨어요. 뭐? 9개? 사장님은요? 네, 두 분 다 틀리셨어요. 우열을 가릴 수 없다예요. 우열을 가릴 수 없다예요. 그럼 이것을 한번 논리적으로 해볼까요? 정말 물이 빠졌어요. 이거 뭐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럴 바에 그냥 돈 안 쓰고 그냥 설탕만 사온 거예요. 설탕 가지고 만족 얻을 수 있지. 심심하면 저희 애기처럼 설탕 찍어 먹네요. 계속 하루 종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의도가 뭐냐면요. 모든 것이 만족하지 않고 부분 만족했을 때는요. 부분에 어느 정도 부분을 만족했냐 가지고 행복의 정도가 똑같은 비율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불완전하다. 그건요. 그냥 서로끼리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심한 경우에 아예 조건이 하나도 충족이 안 됐을 때 만족도가 더 클 수도 있어요. 솔직히.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약품 같은 경우는 적당히 쓰면은 약으로 쓰이는데 너무 많이 쓰면 독약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적당하게 서로 상쇄가 되면 괜찮은데 뭐가 빠지면 갑자기 이익이 생기는 게 더 마이너스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거 뭐냐면 제가 취사 선택하지 말라는 이유도 이거예요. 10가지 조건이 있으면 10가지 조건을 최선을 다해서 만족시키셔야지 그걸 불만족 여러분들이 알아서 커트를 시키시잖아요. 그러면은 매출이 아예 안 나거나 더 손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업체들 100개 업체 100개 업체들을 교육한다 그러면 진짜로 거의 90개 업체는요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는요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다 하지 못했지만요 제가 최선은 다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안 한 것도 또 짚어봐요. 이거 왜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어요? 그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그건요 저랑 스타일이 안 맞아요. 생각이 안 맞아요. 그러면 꽝이에요. 꽝. 진짜 프로페셔널 요리사는요 그 재료 하나하나를 신경 써가지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비를 한 다음에 요리를 만들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집에서는 어떠세요? 집에서는 적당히 만들자. 그냥 필요한 대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월 1만 불 미만은요 보통 그런 식이에요. 시키는 대로 안 해요. 솔직히 안 해요.
이게 여러분들 매출에 도움이 됩니다. 뭐 합니다. 안 해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해라 하는 것 중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제가 해본 거예요. 해보니까 진짜 좋은 거고, 안 해본 거냐, 해봤는데 안 좋은 거냐, 얘기조차도 안 해요. 제가 어디서 책에서 본 대로, 누구한테 술자리에서 들은 대로 여러분들한테 막 할 리가 없으니까 막 던지는 게 아니라 제가 해보니까 도움이 되는 것만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 때 프론티어냐 팔로우냐 이거 둘 중에 결정을 했죠. 이미 남들이 가본 길은요, 프론티어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제발 좀. 나만의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철저히 따라해 보세요. 카피를 해보시고 그 다음 여러분들 방식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이제 이제 월 3만 불에서 4만 불까지는 뭐냐면요, 이 고민은 뭐냐면은 내가 장사를 해야 될까, 경영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를 계속 이제 소규모 직원 한두 명, 나까지 포함해서 맥시멈 한두 명으로 계속 해야 될까? 아니면 이제 말 그대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시스템으로, 조직화된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될지를 고민을 해야 될 타이밍이에요. 저 타이밍에 머뭇머뭇거리면요, 매출액이 떨어지더라고요. 자기가 확고하게 결정을 지어야 돼요. 확고하게. 업체들 거의 다 그래요. 저 와중에서 고민하세요? 고민 어려우니까 나중에 천천히 이렇게 상황 봐면, 그러면 거의 다 매출이 떨어져요. 빨리 결정을 지어야 돼요. 내가 법인으로 나가야겠다. 그럼 법인에 나가기 위한 그런 준비를 나가야 되는 거고, 난 개인 사업자로 계속 나가야 돼. 그럼 개인 사업자에 맞는 컨셉을 그때부터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지지부진하다가 매출이 2만 불까지 뚝 떨어져요. 1, 2만 불까지요. 거의 하신 분들 거의 대부분이 그러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래요. 근데 저기서 이제 결정 짓는다, 이제 장사를 하시겠다, 장사 개념 개인 사업자로 계속 나가겠다, 소규모 인으로, 그러면은 보통 이제 4만 불에서 5만 불이 이제 픽스가 되면서 계속 유지가 되는 성향이 이제 계속 유지가 보입니다. 계속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수익을 뭐 한 3,400만 원, 4,500만 원 이제 계속 꾸준히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이제 계속 대표는 힘들긴 하죠. 계속 일은 해야 돼요. 어차피. 이제 그런 구조로 나가고, 여기서 이제 법인 이제 시스템적으로 큰 규모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제 15만 불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법인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신경을 써야 되고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요. 이제 그런 고민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15만 불 때 이제 두 번째 고민이 옵니다. 이제 법인화가 됐죠. 법인화가 됐고 이제 주식에서 들고 이제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솔직히 대표가 실무만 하진 않아요. 이제 총괄 지휘만 하는 거죠. 15만 불 때는 2차 고민은 어떤 고민이냐면 인력은 시스템화가 됐는데 그 인력들이 하는 프로세스가 전산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IT화가 되지 않은 거죠. 여기서 이제 고민이에요. 내가 여기서 머물 것이냐, 내가 여기서 더 크고 싶다? 그러면 이 단계에 오기 전부터 이미 각자의 업무에 대한 IT화가 이미 다 진행이 돼야 돼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 상태에서는 내가 인원 딱 3명만 뽑아야 되겠다. 그러면 한 달에 최소 150만 원씩 450에다 연으로 따지면 6천만 원이에요. 저 때는 IT 개발하면 얼마죠? 아무리 비싸도 한 달 정도 작업이면요, 기껏해 600만 원이에요. 예전에 개인 사업자는 한 달에 600만 원 지출한다, 뭐 IT 개발한다, 그럼 엄청 큰 돈이에요. 근데 저 때는 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경험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 때 IT화를 안 시켜놓으면 이때는 그때 뭐가 되냐면 굉장히 그 체력이 약한 그 공룡이 되는 거예요. 그냥 둔한 공룡. 누가 찔러면 어떡하죠? 그냥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그게 IMF 때 그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조직이 효율적으로 내실을 탄탄하게 해서 체질이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살찐 공룡이에요. 누가 치면 그냥 죽는 거예요. 해성 떨어지면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때는 리스크가 어떻게 보면 이때보다 리스크가 훨씬 더 커요. 이거 실패하면 죽습니다. 이거 실패하면. 바로 죽지는 않아요. 대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있어서 기껏해 2, 3년 가요. 맥시멈 가봤자 3, 4년. 그래서 어떤 업체들 컨설팅 같은 거 가면 딱 접근해 보면요, 어느 단계가 딱 보여요. 매출이 한 2억 정도 나와요. 연간 2, 3억 정도 나와요. 근데 딱 봤더니 IT화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전혀. 다 인력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인력으로, 사람으로. 사장님이 뭐 인력에 대한 뭐 그런 뭐 프로세스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 이해를 하나도 못 해요. 그럼 우리는 딱 예측해요. 딱 이 정도 보니까 3년 딱 가겠구나. 그럼 역시나 3년 정도 뒤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있어요. 그래서 얘기는 안 하죠, 노골적으로. 사장님 대단하세요. 정말 최선 다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최고세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왜냐면 거기서 욕하면, 거기서 지적하면 뭡니까?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제가 앞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15만 불? 월간 15만 불이 어려운 것 같으세요? 안 어려워요. 생각보다. 15만 불 해봤자 하루에 얼마입니까? 매출 500만 원이에요. 매출 500만 원이 뭐가 어려워요, 솔직히. 그건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매출 500만 원 해봤자요. 저기 30만 원짜리 상품 16개에서 18개만 팔면 돼요. 안 팔릴 것 같아서 팔려요. 얼마나 쉽게 팔리는데. 그런 건 안 어려워요. 절대 안 어려워요. 절대로. 제가 하란 대로만 하면요, 다 돼요. 하란 대로만 하면 다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중요해요. 훨씬. 오늘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모 회사가 방문을 했습니다. 매출액이 한 500억 정도 되고 뭐 하는 회사냐면 전국 각 지역에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예요. 자동차 부품을.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메인 딜러죠. 메인 딜러, 뭐 기아자동차, GM 뭐 이렇게 딜러. 그래서 전국에 이제 물류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 근데 이제 동대문이나 그 장안동 쪽에서 이제 외국에서 이제 수요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부품 뭐 사러 오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온라인 쪽으로 뚫어보고 싶다. 그래서 저희랑 이제 컨택이 됐는데 자기들은 뭐 상품만 공급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주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장님, 어린 반프로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얘기 안 했죠. 그런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상품이 시장 수요가 있다고 그냥 무조건 팔면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이 회사가 뭐 재고를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알죠? 현대자동차나 뭐 그런 데서 이제 발주를 넣는 거죠. 발주 넣는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상품 종류가 몇 종류나 될 것 같으세요? 상품 종류가 현재 한 100만 개 정도 된대요. 100만 개. 그럼 그것을 또 찾으려면 상품마다 고유 번호가 있는 게 아니라 차대 번호를 하고 몇 년식인지를 넣고 이렇게 찾아야 돼. 사람이 한 명은 응대를 해야 돼요. 이베이로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판매하는 거야 좋죠. 그럼 사람 인건비는 하루에 몇 건이나 기가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한 사람이. 그럼 거기 마진을 얼마나 붙여야 될까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계속 매출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이 얼마나 붙어야죠? 더 붙어야 돼요. 근데 또 현대자동차 그런 데서는 이게 해외로 수출되는 걸 싫어해요. 자기 밖으로 좁아질까 봐서. 그러니까 이 전산망이 폐쇄적이에요. 그 지정된 대리점 외에서 다른 데서 전산망 못 쓰게 돼 있고 폐쇄망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 뭐 다운로드 받고 그런 게 안 돼요. 아예. 다 사람이 붙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말씀드릴 때 뭐예요? 사장님, 아이템 너무 좋아요. 왜냐면 일단 구매하는 소비자가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자동차를 뜬다는 얘기는 그래도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비싸게 좀 팔아도 돼. 20%, 30%까지, 30%까지 붙여서 팔아도 될 정도예요. 괜찮습니다. 다 문제는 뭐냐면요. 그 프로세스 진행하기 위해서 모든 게 다 사람이 붙어야 돼요. 그러면 안 해요. 판매는 많으면 그냥 저 인원 더 붙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박리담회랑 똑같은 말이에요. 많이 팔면 수익을 더 극대화시킬 걸 고민해야지. 왜 많이 파는데 수익을 더 줄여요? 인력, 인건비로 나가면서. 그러다 매출이 줄어들면 어떡하죠? 그 인력들 자를 수 있는데 또 자르지도 못해. 그러다 회사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산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처리할 수 없으면 이건요, 사상누강입니다. 그냥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는 수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월 매출 3, 4만 불 정도 됐을 때 여러분들 그냥 고민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냥 나 개인 사업자가 낫겠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원래 사업은 안 맞는 것 같아. 그냥 소일거리 하면서 그냥 용돈 계속 버는 쪽이 난 낫겠다. 그럼 그렇게 선택하세요.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내가 기업적으로 더 키우고 싶다. 내가 최소한 대표이사는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결국엔 돈을 버는 거는 회사가 시스템으로 돈을 벌지 내가 직접 일하는 건 아니다. 라고 그러면 이제 기업형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업형으로 나가려면 모든 걸 다 잘해야 돼요. 모든 걸 다. 근데 태어났을 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태어났을 때부터 무슨 저기 CEO 수업을 뭐 받았네. 어림도 없는 소리죠. 저 아버님 공무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아버지 저 사업한다고 2년 동안 연락을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집안을 말아먹을 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참고로 저희 작은아버님 두 분이 사업을 하셨다가 IMF 때 두 분 다 쫄딱 망하셨어요. 막내 작은아버지는 그래도 재기하셨는데 둘째 작은아버지는 그렇게 샤프하셨던 분이 그 완전 자신감이 이런 거 있죠? 자신감 이래서 아직도 술을 그렇게 좋아하시고 그때 사업하실 때만 해도 한전에 계셨는데 한전에서 최연소 승진 계속 승진 기록 계속 세우시고 계속 그랬었어요. 근데 그렇게 자신감 넘치고 멋진 사람이 사업 한번 그렇게 실패했다고 완전 제 자신감까지 나와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렇게 술 많이 드시니까 요즘에 당뇨병 걸리셨다고.
그런 분위기의 집안이에요. 저희 집안이. 그러니까 사업한다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정말 사랑하죠. 네. 저도 하잖아요. 이런 환경에서. 저희 집안에 사업가가 그래서 제대로 된 사업가가 거의 없어요. 제가 혼자 배우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잖아요. 몸으로 때웠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최소한 제가 여러분들 수업이라도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나은 조건입니다. 옛날에 저기 뭐 일산에서 모토쇼 했었었죠. 모토쇼에 마지막 날에서 두 번째 날인가? 누가 왔냐면 김태희가 온 거예요. 김태희가 오니까 이 사진이 이제 뉴스 기사 사진 오는데 거의 댓글에 이제 좀 재밌는 댓글이 있어서 하나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이게 원래 그 자동차 그 모델이에요. 근데 김태희가 나타나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모델이 일반인이 되는 순간 양민학살. 저 올 줄만 알았으면 저도 갔었는데 진짜 아쉬워요. 정말 민폐녀 갑. 하다가 일단은 제가 이 주제를 설명을 하면서 강의를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얘기를 풀어나가면 좋을까? 보통 강의자를 만들면요, 얘기를 어떻게 풀어나갈까? 어떻게 전개해 나갈까? 이거 고민하는데 보통 총 준비하는 시간의 한 40%를 잡아먹어요. 나머지 60%는 이제 생각했던 얘기를 이제 서술하는 거니까 생각보다는 이제 덜 힘들고, 보통 40%는 멍하니 돌아다니면서 이런저런 생각하는 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업은 뭐지? 기업을 단시간에 두세 시간 만에 교육을 할 수 있는 게 뭘까? 결국엔 조직도지 않을까? 이건 저희 회사의 조직도는 아니에요. 일반적인 회사의 조직도를 약간 이베이 셀러에 맞춰서 이렇게 약간 커스터마이즈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하나하나 설명하면 어떻게 보면 기업형 셀링 설계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먼저 세무회계. 보통 이제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면 세무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세요. 세무 처리만 잘하면 되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장사하실 때 세무만 신경 쓰면 되는데, 기업이 되면요, 회계까지 신경을 써야 돼요. 회계. 세무회계, 뭐 같은 말 아닌가? 세무회계는 같은 말, 그건 전혀 틀린 거예요. 세무는 국세청에 세금을 어떻게 잘 낼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고요. 회계는 대표가,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에게 결국엔 대표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경제적인 어떤 자료를 수치값으로 보고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회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부도가 났다, 뭐 법원에서 회생 절차를 밟는다, 그러면 전문 경영인이 파견돼요. 법원 이름으로. 그 전문 경영인 대부분이 누구냐면 회계사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회계사가 있다. 그 회계사한테 야,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낼까, 이런 상담하는 자체는 굉장히 웃기는 거예요. 알기는 알죠. 당연히 회계사는 세무사 자격증도 나와요. 옛날에 나왔어. 요즘 안 나오긴 하는데 나왔어. 그리고 세무적인 건 알아요. 그러니까 도와주긴 하지만 원래 회계사는 그런 놈만 하는 게 아니라 경영평가를 하고, 경영을 잘하고 있나, 아니면 또 회계사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증시에 상장을 하잖아요. 상장을 할 때 외부 감사 같은 걸 해줘요. 여러분 시민들, 여러분 서민들, 이 회사는요 괜찮은 회사예요. 저희가 전문가가 보기에는 경영을 잘했습니다. 이런 감정 평가를 내주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회계 같은 경우는 특정의 경쟁 실적, 이거 한 줄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표예요. 대표한테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적인 체계, 회계. 그래서 세무 회계가 서로 다른 말인데 보통은 그래도 연결고리가 있다 보니까 같이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보통 이제 기업들 법인 이제 미팅을, 저희 회사 같은 미팅을 하게 되면요, 기업 신용보고서를 먼저 떼봐요. 참고로 기업 신용보고서는 5,000원이면 뗄 수 있습니다. 하면 레벨부터 다 나와요. 뭐 레벨이 뭐다. 근데 반드시 이 레벨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건요 조금 이제 조작이 가능해요. 왜냐면 얘네한테 1년에 40만 원짜리 유료 심사를 하면은 레벨이 좀 올라가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 논의를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서 이 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요 법인은요 다 공개가 돼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다 분석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세무 이제 이거는 또 참고로 최근에 5년치까지는 다 조회가 돼요. 그 다음에 법인 정부자금 평가라든가 기업 평가를 받을 때는 최근 3년치 자료를 다 보고요. 매출액이 증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업체 있다고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돼 있죠. 한 업체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 업체가 있고요. 또 한 업체는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요. 어느 업체가 좋아 보이나요?
이게 창업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예요. A가 A고 B고. 기업 평가할 때 어느 업체가 더 평가 점수가 좋을까요? B가 좋아요. 그러면 또 한 업체는 이렇게 수평을 유지합니다. 그냥 수평. 이거 C예요. A랑 C랑 누가 더 좋을까요? A랑 C랑. 이제 B가 좋다는 걸 아시겠죠? A랑 C랑 누가 더 좋을까요? A가 좋을까요? C가 좋을까요? C가 좋아요. 점수를 매기면 얘가 1등이고요. 얘가 2등이고 얘가 3등이에요. 회사는요, 안정적이어야 돼요. 매출액이 들락날락 이러는 거죠. 했다가 쭉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러면요, 점수 바로 깎여요. 바로. 제가 아까 몇 년 정도 자료를 본댔죠? 최근 3년치 자료를 본댔죠? 내가 올해 잘못했다. 작년보다 확 떨어졌다. 그러면 이거 자료가 계속 어떤 사람의 정가처럼 계속 따라다녀요. 그럼 그게 없으면 최소 3년 이상 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대표는 어떤 매출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이번 12월 30일 매출이 확 터질 것 같다. 근데 예상되는 내년 매출이 확 떨어질 것 같다. 그랬더니 매출을 해가지고 야, 매출 이번 년도 일으키지 마자. 내년은 2월 시키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해요. 일부러. 그 다음에 투자가 많이 비용이 나가야 되겠는데 올해는 비용이 별로 안 나갔어요. 비용이 안 나갔어요. 근데 내년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갈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떡하죠? 일부러 주문이나 발주 같은 거는 올해 당겨놓는 거예요. 그럼 올해는 웬만큼 비용을 떠안아도 재무제표가 괜찮거든요. 그럴 때 떠안기도 하고. 이런 결정을 누가 해야 되냐면 회사에서 누구밖에 못할까요? 솔직히? 대표 말을 누가 합니까? 대표 말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럼 이거 가지고 평가를 해요. 기업이나 국가에서는요. 이걸 대표가 모르면 어떻게 되죠? 망하는 거예요. 엄청 욕도 먹고. 그러니까 대표가 무조건 좋은 대학을 나오는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업을 하면서 자기가 실무 업무만 맡아서 그것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경영 전반인 모든 것을 다 배워야 돼요. 다. 계속. 대표들끼리 만나서 술 한잔하고 막 이렇게 뭐 놀죠? 이렇게 노는 것 같아서 절대 노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서로 경영 전반에서 약점 같은 단점 같은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야, 그거 누구 컨설턴트 잘해. 누구한테 좀 자문 받아봐. 이런 식으로 서로 수다 떠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다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를 하게 되면요, 같이 실무자에 앉아서 계속 뭐 하고 뭐 일하는 그거 절대 회사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 짓 하면 안 돼요. 자꾸 나와서 뭔가 계속 배우셔야 돼요. 아니면 그러시면요, 저랑 와가지고 차 한잔하러 오세요. 차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토론하고 토의하는 게 훨씬 나아요. 훨씬. 근데 다들 이제 발등에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그거 끄느라고 정신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냥 단기적으로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미팅을 하게 되면 상대방 업체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떼봅니다. 떼본 다음에 판단을 해요. 모 업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나간대요. 잘 나갔는데 재무제표가 없어. 이게 조회가 안 돼요. 역사가 40년 됐다는데. 나중에 다시 물어봤어요. 재무제표 검색이 안 되는데 그랬더니 모 회사가 따로 있고 자회사로 페이퍼 컴퍼니 하나 만든 거예요. 그렇게 된 거죠. 그럼 모 회사가 어떻게 되죠? 모 회사 또 뭐라 하더라고요. 또 다시 검색을 해봤어요. 모 회사가 봤더니 최근에 경영 상황이 되게 안 좋아요. 4년 동안. 거의 마이너스 2%,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2%, 3% 뭐 이런 식으로 적자난다는 얘기죠. 해서 미팅을 해봤더니 자꾸 뭐 잘 나온다 하길래 그건 아니잖아요. 재무제표 한번 보세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솔직하게 지금 상황을. 그러면서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솔직히 이런 것은 안 좋고 이번에 이래서 이거를 어떤 공격적으로 나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했죠.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릴지 알잖아요. 이런 식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떤 업종 같은 거, 업종이 어느 카테고리인지, 등급이 뭔지 이런 내용들. 이 파일은 다 여러분들 메일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처음 창업하면 한 5년 동안은요, 다 CC예요. 5년 미만은 신규 창업으로 봐서 CC예요. 그 다음부터 올라가는 겁니다. 저희 회사가 아마 빗불인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빗불이면요, 상위 30% 안에 들어가요. B부터 상위 30%예요. 그래서 이거는 스쿨뮤직이라는 저희 거래처 중에 하는데, 단기순위, 지금 보세요. 여기 보시면 다 나오죠. 순이익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영업이익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매출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다 나오잖아요. 법인은 어쩔 수 다 나와야 돼요. 이걸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세금만 잘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도 중요하다?
재무제표 관리도 중요하다. 재무제표. 개인사업자는 재무제표가 있나요? 없나요? 있나요? 없나요? 왜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물어봐서 그렇죠? 여러분들 개인사업자도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재무제표 관리를 잘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무사는요, 여러분 경영활동 이런 재무제표 관리인데 어떤 것도 관여하지 않아요. 왜냐면 나중에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은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두 가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대한 세금 적게 내게 해주세요. 세금 적게 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재무제표가 개판이 돼요. 개판. 순이익이 거의 0%예요. 각종 비용이 포함되고, 당연히 세금이 적게 내죠. 세금 적게 내면 그거 뭐 적게 내죠.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내년에 어떤 기업 평가라든가 어떤 국가 사업이라든가 어떤 정책 자금 하나도 못 받아요. 하나도. 생각해보세요. 기업 평가가 좋은데 지금 현재 매출액이 한 20억 정도 된다. 기업 평가 잘 받으면 그 무역보험공사랑 수진보 5억에 7억까지 받을 수 있어요. 7억까지 받는데 세금 그 1,000만 원 아끼기 위해서요. 재무제표 억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7억이죠. 그게 유지만 된다면 3년 동안 그 자료가 쌓인다고 했죠. 추가 자금을 3년 동안 21억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1,000만 원 세금 적게 내는 게 좋으세요? 향 21억 정도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죽이는 게 좋으세요? 21억 자금 유동성 더 확보하는 게 훨씬 왜냐면 21억 가지고요. 10% 수익만 얻어도 2억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은요, 세금 적게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당히 내는 게 중요해요. 적당히 낼 건 내고, 벌 건 더 벌고. 왜냐면 은행에서든지 정부기관의 모든 평가는 예수로 하니까.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랑 기업은 얘기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에서 기업으로 이렇게 잘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거의. 개인 사업자 시작하시면 거의 다 개인 사업자로 들어가요. 법인 처음부터 스타트할 때부터 법인으로 시작하신 분들은 법인으로 잘 끝나는 경우가 되게 거의 다고요.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이베이 셀링은요, 여러분들이 인풋값이랑 그 원자재만 어떤 비율로 잘만 넣는지만 잘만 분석하시면요, 매출액이 급격하게 뛰어요. 급격하게. 수익도 극대화 된다고요. 수익 측면에서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과세 표준이 이제 세금 내야 될 그 부과 금액이 1억이다. 그럼 과세율이 몇 프로죠? 대충? 1억이다. 몇 프로죠? 개인 사업자는 거의 개인 소득자나 개인 사업자는 거의 한 40% 가까이 됩니다. 그러나 법인은 몇 프로 내죠? 법인은 10% 내요. 과세 표준, 그러니까 순이익, 완전 이 비용 다 해고 2억까지는요, 10%예요. 2억 넘어가는 분에 대해서는 22%예요. 그럼 3억이다. 그럼 3억이 22%니까 6천만 원. 그게 아니라 3억이라고 그러면 2억까지는 10%니까 2천만 원 플러스. 그 다음에 추가적인 1억에 대해서 22%니까 2,200만, 총 3,200만 원 된다는 얘기예요. 법인은 그러니까 3억 정도 순이익이 3억 정도 되면 세금을 3,200만 원 정도를 내요. 근데 개인은 얼마 내죠? 3, 42, 1억 2천 내요. 1억 2천. 세무적으로도 훨씬 좋아요. 근데 왜 국세청에서 왜 법인한테 그렇게 깎아주냐? 법인은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공개가 되거든요. 철저하게 분석이 되고. 그러니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욕심을 부린다면 철저히 이것에 대해서 그 당시가 됐을 때 고민하려지 말고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대표는요, 올해는 어떻게 되고 내년은 어떻게 되고 내후년은 어떻게 될지 최대한 그 계획은 나오셔야 돼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한 2, 3년 정도, 3, 4년 정도 사업을 하시면요, 내년도 매출액 어느 정도 되겠다라고 거의 예측은 가능해요. 그럼 거의 다 맞춰요. 내년도 매출액이 얼마 되겠고 올해 매출액이 얼마 되겠으니까 내년에는 자금 조달 어느 타임이 몇 월 달에 어떻게 자금 조달이 되면서 어떻게 치고 들어가면 되겠구나. 투자는 몇 월 달에 이루어지고 언제 회수하면 되겠고, 딱 이게 통법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세무만 신경 썼다면 앞으로 기업형 셀링 설계를 내면 재무도 같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당연히 재무제표 읽는 법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배우셔야 돼요. 어디 학원에서 배우지 마시고 정 답답하시면 저한테라도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재무제표 세무사 댁에서 딴 다음에 저한테 오세요. 그럼 제가 봐드릴 테니까. 오실 땐 공짜는 없어요. 밑에 편의점에서 최소한 과자라도 사오세요. 요즘 호빵도 좋고 붕어빵도, 특히 여기 송도는요 붕어빵 가격이 없어요. 참고로요. 굉장히 희소가치가 커요. 그런 건 언제든지 찬성입니다. 매출 원가율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단기순이익률
단기 순이익률이 몇 프로면 좋을까요? 그냥 순이익, 일반적으로 순이익 얘기하는 거예요. 단기 1년 동안 순이익률. 순이익률이 몇 프로면 좋을까요? 몇 프로면 좋을까요? 프로그램 회사다. 단기 순이익이 10%다. 높은가요? 낮은 건가요? 프로그램 개발사다. 게임 개발사다. 단기 순이익이 10%면 좋은 거예요? 나쁜가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거의 폐업 위기예요. 왜 그러냐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한번 오픈하기 직전까지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당연히 10%면 다음 차기 작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게임에서는 30-40%예요. 30-40% 내 돈이거든? 그게 아니죠. 왜냐면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한번 딱 세팅만 하면 그걸로 계속 그냥 양산하면서 계속 찍어내는데 그 게임에서는 한번 초기 작품이 어마어마하게 들었다가 그걸로 유지됐다가 또 엄청난 돈을 또 다 부어야 돼요. 그러니까 30-40%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베이스는 어떻게 보면 유통업이죠. 유통업체 같은 경우는 몇 프로가 좋냐면요. 7% 정도면 보통 은행에서는 A등급으로 봐요. 7% 정도. 그러니까 5% 미만은 한 B등급 정도. 3% 미만은 결손으로 봐요. 안 좋게 봐요. 그러니까 이런 재무제표 관련된다. 그럼 여러분들 현재 5% 정도 해봤더니 5% 정도 순이익이 난다. 그럼 세무사한테 여기서 세금은 괜찮으니까요. 7% 올립시다. 수익을 더 받았다고 합시다. 아니면 비용 몇 가지 뺍시다. 왜냐면 비용은 제출 안 한다 해서 처벌을 받지는 않아요. 왜냐면 세금을 더 내겠다는 얘기니까. 비용 몇 가지 뺍시다. 앞에서 7.2% 맞췄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그 세금 내는 게 훨씬 나아요. 은행도 스무스하고 등급도 레벨이 올라가고 은행 이자도 낮아지면서 정부 자금도 더 받을 수 있어요. 이 장부에서 이런 거는 다 이런 내용들은요. 저기 보시면은 이게 뭘 뜻하는지를 다 이 페이지에 다 있어요. 이걸 읽어보시면 저게 저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요. 이걸 봐요. 영업이익률, 단기 순이익률이 가장 우선순위로 봐요. 단기 순이익률, 그 다음에 부채 비율.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보통 몇 프로 정도를 보냐면은 그 정부 자금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할 때 최대 몇 프로가 데드라인일까요? 부채 비율이 뭐냐면 정확히 여기 보시면은 자기 자본 대 부채 비율인데 몇 프로 정도를 은행 같은 경우는 은행은 몇 프로나 될까요? 은행은 또 업종마다 다 틀려요. 은행은 몇 프로나 될까요? 몇 프로까지 봐줄까요? 은행은 몇 프로까지 봐줄까요? 은행은 한 2000%까지도 봐줘. 2000%까지. 자기 돈이 10,000원이면요. 한 20만 원까지도 대출이 된다는 얘기예요. 한국은행에서. 왜냐면 걔는 원래 받아서 그 예금 금리 예대 차이로 수익을 거두는 거죠. 그러니까 자금이 조금 있어도 그걸로 계속 이렇게 부풀리는 거예요. 근데 물류 이런 유통업체 같은 경우는 최대 몇 프로까지 봐요? 500%까지는 봐줘요. 500%까지는 봐주고 300% 정도는 좀 약간 좀 안 좋다, 부정적으로 본다. 300% 미만은 굉장히 좋다죠. 만약 유통업체가 부채 비율이 한 90%다. 이건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특 A급이에요. 특 A급. 그래서 이런 관리, 그러니까 최대 500%는 안 넘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 재무제표는요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된다. 하나는 자금 조달을 유연하게 해줘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조세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냐. 똑같은 예를 들어서 직원 인건비를 냈다. 직원 인건비를 냈다 그러면 그건 비용 처리가 되지만요. 만약에 그 직원 인건비가 그 직원이 상품 페이지를 만드는 직원이에요. 프로그램 개발하는 직원이에요. 그러면 어디다 넣을 수 있냐면 R&D 비용으로 넣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세금에 대해서 세액 공제가 또 돼요. 그러니까 이 재무제표를 적당히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얘기가 서로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컨트롤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금 운영 계획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3년 5월에 창업을 할 때는 보통 이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신보에서 창업 자금을 받을 수 있어요. 미니멈 2,000, 맥시멈 한 5,000 정도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무보 쪽에서는 창업한 지 한 1년 정도, 1년 2개월 정도 됐을 때 무보에서 한번 자금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신보는 첫 해 받았던 시기에서 정확히 1년이 지나야 돼요. 무조건. 신보든지 무보든지 1년이 지나야 돼요. 1년이. 근데 예외로 한 10개월까지도 봐주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안 돼요. 1월 달에 받았는데 10개월 뒤에 11월 달에 받지는 못해요. 해는 넘겨야 돼요. 그래서 서로 번갈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된다면 적당히 매출이 올다 신보 쪽에서 한 3,000 정도, 3,000 스탠다드 뭔가
어떤 결격 사유가 있다. 그럼 2,000원 떨어지고 뭔가 베네핏이다. 전에 사업했던 어떤 업력이 있다거나 어떤 이런 비즈니스 경험이 있다. 그러면 5,000원 뛰어요. 아니면 신용등급이 1, 2등급이다. 그럼 5,000원 뛰고요. 그러면서 또 1년 정도 지난 시점에 무보 자금을 받습니다. 무보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자금 활용과정 그 CD 혹시 받으셨나요? 거기서 설명해 드릴게요. 금액이 작아요. 이쪽은 2천만 원 혹은 전체 매출액의 10%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 받고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딱딱 받으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매출액이 거기서 계속 커지면요, 상환할 필요는 없어요. 매출액이 갑자기 올해가 뭐 10억이어서 제가 2억 5천을 받았습니다. 그럼 내년에 한 8억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매출액이 떨어졌네요. 그러면 전에 제가 빌리셨던 거 10% 부분 상환하세요.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부분 상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 매출이 떨어졌으니까 너 벌금 약간 벌칙으로 전에 빌렸던 건 10% 부분 상환해. 이렇게 명령 내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매출액이 절반을 뚝 떨어졌으니까 빌렸던 거 50% 내서 이러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매출액이 10억이었는데 그래서 저기 2억 5천원 자금 지원을 해줬어요. 매출이 그 다음에 5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1억 2,500 상환해서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농사는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수확을 하죠. 항상 그런 식인데 사업이라는 게 봄에 투자하고 가을에 성과가 무조건 나는 프로세스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경우는 게임 회사 같은 경우는 한번 개발해도 5년씩 걸리잖아요. 한번 개발해도 5년 뒤에 수확을. 그러니까 이게 기업에서 그 재무제표가 1년 단위로 번였다 해가지고 돈을 그렇게 회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지출이라는 거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지출을 하고 수익은 바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수익이 날 때는 바로바로 그 어떤 한도가 계속 올라서 계속 추가 자금 지원을 바로바로 해줘요. 바로바로 해주는데 매출액이 떨어졌다 해서 바로 그 다음 연도에 바로 자금 100% 회수하고 막 이러지는 않아요. 절대. 근데 은행은 할 수는 있어요. 은행은. 그러니까 은행은 어떻게 됩니까? 은행 그 결정 누가 하냐면 지점장이랑 해요. 그래서 은행 지점장이랑은 친하게 지내야 돼요. 무조건. 친하게 뭐 술 접대하면서 그런 게 아니라 은행이 가끔 할당이 떨어져. 실적이 떨어져요. 사장님 이번에요. 그 주택연금 건수 저 이번에 10건 채워야 돼요. 그러면 최소 얼마인데요? 2만 원이요. 그 몇 개월 유지해야 되는데 딱 2개월만 유지하시면 됩니다. 네, 알았어요. 해드릴게요. 사장님, 이번에 펀드, 그런 할당량이 떨어져요. 저번에도 10월 달쯤에 국민의 지점장님 연락 오셨더라고요. 이 대표 참 내가 이런 부탁이 미안한데, 펀드 좀 가입해주라. 얼만데요? 500만 원짜리 3개만 좀 해줘. 몇 개나 되는데요? 다음 달에 해지하면 돼. 네, 알겠습니다. 하죠. 명의는 어떻게 돼요? 본인 명의는 안 되고 3명이 돼야 돼. 그래서 제 명의, 제 와이프 명의, 저희 집 딸 명의로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 그래도 우리한테 뭐 특별히 불이익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적금 가입한다고 그게 무슨 불이익, 2만 원짜리 무슨 그게 불이익이면. 서로 그렇게 도와주면요. 결정적인 상황을 딱 와도 그거 지점장님 지시하죠. 그거 내가 알아채니까 알아서 해. 그래서 그 사람 댐댐이가 좋은 사람이야. 절대 자기가 뭐 자금 받을 때 그때만 고마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올 때는 우리도 도와주고 서로 그러더라. 해줘. 은행에서 얼마나 본점에서 얼마나 실적이든 할당이 얼마나 떨어지는데요. 이 개인 실적 그 은행 창구 직원들의 실적은요, 할당은요, 개인 창구 있는 사람들은 마케팅하기가 좋잖아요. 사람들 얼마나 많으니까. 근데 기업 창구는 어떻습니까? 기업만 와요. 가끔 대표 나오고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대표한테 부탁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만 잘하면 은행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